안녕하십니까. 맨땅의 라디오입니다. 예고한 대로 2023년 해외 영화 탑10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왜 추천하셨습니까? 오펜하이머는요, 네. 헐리우드판 서울의 봄이다. 뭐라고? 서울의 봄이라고? 아니 오펜하이머 서울의 봄이랑 뭐 상관이야? 이거 유피디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제가 설명 좀 가져왔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오펜하이머? 네, 오펜하이머는 이제 원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전기 영화인데 네. 이제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에요. 네. 근데 이제 평범할 수 있는 전기 영화인데 이거를 논란식으로 재구성한 영화다 이렇게도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롯의 네. 마법사 그리고 좀 댓글 좀 보면 한국 흥행 요소는 거리가 너무 멀다. 좋았던 점은 연기가 화려한 나이머 재미없었다는 얘기고요. 이거 청군 아닌가? 심의 통과된 게 이상함. 애들 데리고 보지 마셈. 다 안 좋은 얘기 몇억밖에 없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영화부터 네. 이러면 어쩌자고. 근데 이게 뭐 한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잖아요. 예. 근데 전기 영화 하면은 좀 순서대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루즈하고 좀 재미없다 약간 이렇게 좀 인식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논란식으로 바꿨어요. 논란식으로. 네, 좀 영화 개념을 좀 두 가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토리랑 플롯이 있거든요. 네.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제 사건이 벌어진 시간 순서대로 네. 이야기를 나열한 거예요. 예. 근데 플롯은 반대로 이런 스토리를 영화에 맞게끔 뭐 시간 순서를 뒤바꾼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막 뒤바꾼 걸 이제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니까 이 네. 정도까지는 재밌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그 스토리는 한 긴 이야기라고 치면은 네. 플롯은 그걸 잘게 썰어서 나눈 거, 김밥처럼 잘게 네. 썰어서 나눈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다 뒤섞는 거죠. 이야기를 다라 나바 가 이런 식으로 다 뒤섞은 구성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논란이 이걸 되게 잘하는데 네. 이 영화랑 비슷했던 영화가 이제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메멘토에서도 진짜 보면은 완전히 싹 꺼놨지 아주 그냥. 네, 그쵸. 사실 메멘토도 보면은 시간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면은 별로 특별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를 뒤바꾸다 보니까 완전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좀 서스펜스가 넘치는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펜하이머도 한 인간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영화적인 플롯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그거를 말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논란식의 플롯 구성력 그게 굉장히 드러났던 영화인데 그거랑 더해서 사실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보면은 행보가 뒤죽박죽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보면은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인간적인 고뇌. 그쵸. 본인이 핵을 만들어 놓고 핵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또라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봤을 때 그렇죠. 예.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좀 그렇게 입장이 번복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저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 우리가- 우리가 너무 큰 네. 걸 했어. 핵 만들어 놓고서 고뇌란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작 뭐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1차원적인 모니터로만 봤을 때는 어떤 인물이 그렇게 입장이 뒤바뀌거나 하면은 되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내로남불이죠. 네. 네.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오펜하이머의 알 수 없는 알듯 말듯한 그 심리를 영화적으로 구현을 해냈어요. 맞아요. 왜 인물이 그건 혼란스러워하는지 그거를 잘 구현했기 때문에 논란이 전기 영화도 정말 잘 만드는구나 그걸 증명한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맞아요. 보여준 거죠. 놀란 감독 팬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네. 오펜하이머 보실 때 그 스트로스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네네네. 거죠. 공부하라니까 공부 더 하기 싫다. 자, 네, 다음 다음으로 영화입니다. 넘어가서 네. 어파이어. 와 이거 저 생소한데요. 이 영화는 독일 영화고요. 독일? 요즘, 네. 더 생소한. 독일 영화고 요즘 각광받는 감독이 이제 크리스티안 페촐드라는 자, 감독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화예요. 이 영화 네. 얘기하기 전에 이거 사랑 이야기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멜로 영화죠. 멜로 영화인데 그 멜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멜로 어떤 상에 처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그런 타겟층이 있습니까? 일단 이 영화에는 남성이랑 여성이 나오는데 네.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느끼긴 느껴요. 하는데 그 사랑에 빠지길 거부하는 인물이에요. 초식남인가요? 그렇죠. 이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초신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가 우리 네.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한데 그게 잘 안 풀려요. 짜증이 막 가득 차 있는데 뭐 하는데요? 작가예요. 글 글 쓰는 쓰는 작가인데 작가입니다. 예.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명 작가. 네. 뭐 쉽게 설명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무명 유튜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책을 내긴 내셨어요. 냈어요? 활동은 하고 있고 네. 한데 아무튼 그렇게 좀 감정은 있지만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그런 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좀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잘생겼나요? 누가 들이댄 여자를 만나요? 저기 맨 왼쪽에 포스터에 보면 맨 포스터에 왼쪽 제일 뚱뚱한 왼쪽에 예. 아니, 남자 있죠? 성적인 매력은 좀 없어 보이는데. 또 성적인 얘기로. 아니 너무 지금 누가 성적인 매력이 있어. 배 나오고. 네. 죄송합니다. 배 나오신 분들. 네. 근데 초식남 같은데 뭐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 멜로가 하면 이게 서로가 남녀가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전거 네. 탄 분이 조금 들이대나요? 여성분이 상대방인데 예. 이 여성은 사랑에 적극적으로 빠지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요?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궁금증도 많고 부침성도 있고 맞아요. 막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뭐 이거 할래요? 막 하면서 많이 이제 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 나 이 일이 있어서 일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처럼 사랑에 빠지려는 인물, 사랑에 빠지길 느끼긴 하지만 거부하는 인물. 그렇죠, 그렇죠. 두 인물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사라든지 표정, 감정선이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내가 성공한 다음에 또 여성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때 열심히 일을 잠깐에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서 성공하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즉시 바로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게 올까요? 왜 이렇게 왜 시청자를 갑자기 비하를 하세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할 때는 오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연애를 하시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좀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시작도 못한다. 맞아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보면은 욕이 나와요. 답답해가지고. 그쵸. 짜증나죠. 진짜 답답하구나. 이게 잠깐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끝나기 직전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러다가 이루어지기는 지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망쳐버리는 때가 또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면 병인데. 근데 사실 보면 우리 현실도 보면 거의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헤어질 때도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질 때도 보면은 허무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다 보면은 보니까 그 여성이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아니야 밖에서 삼겹살 먹자. 이러고 무슨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볼래 하면은 영화 재밌는 거 있어. 영화 밖에서 보자.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눈치가 없다, 센스가 없다. 그런 연애 세포가 싹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또 감독님이 코로나 시절 때의 청춘들의 이야기를 좀 그려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구상을 했었던데 그런 이야기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저 인물들이 다 외부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외부랑 격리된. 격리된. 네. 일부러 좀 답답한 구석을 좀 산 속에 있는 숙소 거기에 사람들과 그 동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연애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좀 격리돼 있고 타인한테 좀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이 감정을 알아가는지 약간 거기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 엔딩 보면은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엔딩이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덕분에 거울 치료 잘했습니다. 거울 치료. 이거 거울 치료 이거 싹 와닿는데 댓글 다 좋은 댓글밖에 없어요. 사랑도 예술도 마주하면 피어오른다. 좋은 영화 같아요.
뭐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네, 같지만 정말 좋은 영화고요. 예, 좋은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존윅입니다. 네. 아니 결이 완전히 다른 영화를 갖고 오셨네. 이거 뭡니까? 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런 네네. 영화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영화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존윅 같은 경우에는 좀 작품성보다는 확실히 오락성에 중점을 둔 영화잖아요. 네. 이제 장르적으로 확실히 끝판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 네, 키워드도 액션 끝판왕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가장 큰 공감 댓글을 받은 게 존윅은 이 감상평을 쓰는 순간에도 3명은 더 죽인다. 네. 이 영화가 무슨 존윅이 그렇게 많이 죽이긴 죽였는데 네. 이 편에서 굉장히 사람 많이 죽이나요? 이런 네, 댓글 왜 달렸나 많이 이거? 죽이죠.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시리즈 통틀어서 제일 많이 죽이지 않나. 아 근데 존윅은 보면은 이게 존윅 액션의 특징인데 이제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한테 최적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뚝뚝 끊기면서 좀 둔탁한 움직임이긴 한데 맞아요. 또 원샷 원킬로 맞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또 찍어줘요. 맞아. 네.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탕! 한 명 죽고 탕! 한 명 죽고 뭐 총을 쏘면서 나가는 동선이라든지 그게 뭐 한꺼번에 잡힌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이거 뒤로 맞고 쏘면서 한명 죽이는지 네. 그거까지 다 비춰지기 때문에 약간 시원시원하죠. 그 댓글 보시면 이 정도로 기대하게 만들고도 실망 없이 만족시키다니. 와, 극찬입니다. 극찬. 네. 와, 이거 설명이 필요한 영화인가요? 이현호 님은 이 근데, 영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쓰레기다. 자, 쓰레기론자 한 명 나왔습니다. 자.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랑 저기 그 위대한 쇼맨이랑 독전 1편이랑 되게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장면은 되게 좋거든요.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막 이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뮤직비디오 하나 끝나고 다음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와 멋진 그 액션 시퀀스 여러 개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 입장에서는 저 이건 1편밖에 안 봤어요. 1편 이후 1편이 너무 재미없어서 2편, 3편, 4편 안 1편은 봤거든요. 별로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액션이 뛰어나냐 하면 액션도 저는 별로였거든요. 왜냐면은 저 키아누 리브스가 키가 큰데 이제 절도 있고 시원한 액션이 아니라 뭔가 좀 둔탁하고 굼뜬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그래서 액션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액션만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네, 지겨워지고 하는데 음. 이 영화가 되게 영리하다고 느껴졌던 게 네. 액션의 구성을 다르게 배치를 해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공간을 변화시킨다든지 음. 또 액션 이제 카메라 촬영 구도라든지 그걸 막 엄청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액션만 보면 질린다고 했는데 구성을 바꿔서 또 액션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근데 또 질리는 새로운 거 액션을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네. 후반부에 이제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액션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골목길에서 액션이 펼쳐져요. 어. 그렇게 하다가 차를 타고 베를린 하면 개선문이 있잖아요. 네. 개선문에 가서 차로 돌면서 차량 액션을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개선문을 차로 돌면서 액션을 보여준다고요? 아 그리고 개방된 외부에서 액션을 보여주다가 네. 반대로 어떤 낡은 성당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성당이다 보니까 건물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액션을 보여주고 거기 안에서도 카메라 구도가 또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다가 네. 부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찍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보여주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액션을 계속 액션의 구도, 공간, 뭐 촬영 같은 거 계속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재밌게 볼 요소가 충분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 겁니다. 존윅 재밌게 네. 없게 보신 분들 오셔가지고 댓글 네. 달아주십시오. 네. 이거 보지 마라. 쓰레기다. 아 근데 존윅식의 액션이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해요. 확실히. 맞아요. 네. 다음 영화 넘어가서,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에?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데 이거 너무 개인적인 취향 아닙니까?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네. 이 영화 보시면 스파이더 버스 그리고 팝아트. 팝아트?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거? 팝아트 일단 이 영화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 명의 스파이더맨이 나와요. 네. 이제 스파이더맨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네. 리부트가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시리즈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건데 이번에는 멀티버스를 접목시켜서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우주에 있는 스파이더맨들 이렇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들이 되게 형태가 독특해요. 뭐 2D 애니메이션도 있고
실사도 있고 뭐 하다못해서 레고 버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메타버스 뭐 등등 뭐 여러 버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을 화려하게 화려한 작화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 작화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현대 미술을 집약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면 이 영화는 그 애니메이션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은 팝아트 보는 느낌으로도 볼 정도의 영화급이다. 그만큼 잘 그렸다. 그렇죠. 현대 예술이 영화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드러날 수 있느냐, 약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되게 감각적이에요. 그럼 기안 84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되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모든 웹툰 작가들이 다 달려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그래요? 정도로 네. 네, 정말 다양한 작화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이뻐요? 영화가? 네, 네. 화려하고? 네, 시각적으로 네, 변하는 속도도 빠르고. 근데 네. 포스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포스터는 좀 그런데. 여기 포스터도 보면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예. 약간 살짝 3D 느낌도 있고 완전히 2D 느낌도 있고 뭐 그렇게 보니까 좀 네, 그렇기도 몽타주처럼 그냥 오. 종이만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치, 다양하잖아요. 포스터만 네. 보면은 저 흰색 부분이 여자 스파이더맨이고 하네요. 예. 오른쪽이 원래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고 가운데 주인공이 또 흑인 스파이더맨이에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한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거죠. 현대 팝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네.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슈퍼히어로의 정체성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오 정체성까지.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슈퍼히어로의 그런 정체성이나 딜레마를 다루기에 굉장히 적합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스파이더맨 하면은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이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약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뭐 슈퍼히어로로 활동하면서 뭐 견뎌야 하는 대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두 부분 사이에서의 갈등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고. 네. 네. 게다가 스파이더맨이 그냥 어린 친구로만 알고 있는데 저 애니메이션에서는 딱 요즘 어린 느낌이라서 MG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MG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요소가 많은 거죠. 그냥 나랑 다른 세계구나가 아니라 쟤도 나랑 똑같네? 저 남자 주인공도 되게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멀티버스를 좀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스파이더맨 하면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검에 물리고 벤 삼촌 돌아가시고 뭐 계속 네, 그쵸. 펼쳐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멀티버스의 규칙이라고 영화에서 또 설명이 되거든요. 스파이더맨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근데 주인공은 이거는 나 못 받아들이겠다. 내 이야기는 내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막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렇게 좀 운명론과 약간 자유의지 이 둘 사이의 좀 갈등 그런 게 좀 돋보이는 영화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그 스파이더맨이 싸우고 있군요. 네. 스파이더맨이 그런 주제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영웅물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게 근래 플래시라는 영화를 좀 재밌게 봤습니다. 플래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주제가. 맞아요. 네. 비슷하죠. 그래요? 이 영화하고? 네, 이 영화는 비슷해요. 플래시 보면서 내가 눈물 흘릴 줄은 몰랐어요. 맞아. 얘기 나온 김에 이 영화 보고 눈물 흘립니까? 눈물보다는 네.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소름? 네. 네. 오, 그러니까 그래? 감동이라는 코드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감각적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오, 어. 멋있다 이런 느낌. 별의별 스파이더맨이 다 나와요. 네. 근데 대신에 좀 진입 장벽은 좀 스파이더맨을 어느 정도 알고 봐야지 좀 재미를 온전히 그 느낄 수 있다. 스파이더맨 실사 그 영화에서 느낌이 그 장면은 재밌었어요. 그 멀티버스에서 옛날 다른 노웨이 홈이요? 네. 다른 노웨이 그 홈에서. 소니에 있던 애들도 나오고 무슨 마블에 있던 애들도 나오고 그 영화 좀 감동적이었던데. 네, 그 영화도 있었죠. 네.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영화. 넘어가고. 네. 네. 1위입니다. 유피디가 선택한 네. 10 중에서 1위. 1위. 괴물. 이건 마이너한 영화인데 흥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로 3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30만? 독립 영화가 네. 30만 넘었으면은 거의 장난 역대급이죠. 그렇죠.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거든요.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는 이제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의 감정을 정말 잘 다루는 감독이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하시네요. 보고 싶다. 네, 그런 고레다의 장점이 100% 발휘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시점이 나와요.
주인공 소년이 있는데 네. 소년의 엄마 시점 그리고 소년의 담임 선생님 남자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시점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 아이 소년의 시점이 나오거든요. 네. 이 앞에 두 어른의 시점으로 보면은 피해자랑 가해자를 구분지으려고 하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약간 이거를 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이들의 시점으로 갔을 때는 이런 구분법이 사실 전혀 의미가 없고 온전히 이 아이들의 순수한 이야기, 아이들 스스로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 구분지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가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감정 그런 걸 다루는데 정말 잘하는 감독이구나라는 게 이제 이번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네. 보면 이게 또 이원호님이 이런 영화류 또 광팬이고 이런 영화에 대해서 거의 막 주입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자 UPD가 하는 이야기 듣고 네. 어때 공감합니까? 아 근데 진짜 공감하는 요소가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주호민 씨라던가 쥐드래곤 사건이 있었잖아요. 삐딱하게? 그 사건도 처음에는 딱 뉴스가 터졌을 때도 쥐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했다. 뭐 걷는 게 이상하다. 저 마약 한 거 100% 맞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가더니 시간 지나서 보니까 무혐의가 났잖아요. 속 그럼- 들어갔어. 네, 그런 것처럼 겉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확실히 있군요. 보면 댓글에서도 스포 없었으면 좋겠다. 아 뭐 아무 정보 없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하면은 뭐 아까 작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는 이거 딱 보고 이거 대중 영화인데 너무 대중 영화인데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하기 네, 쉽게 맞아 만들었는데 대중적이에요. 네.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느꼈으면 하는 영화예요. 사실. 네. 맞아요. 그 느끼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보면서 그렇죠. 각자 알아서 다들 옛날 생각나고 이런 감정이구나라는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약간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어른의 시선, 아이의 시선 좀 대비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좀 어른이 돼버린 지금 시점에서 예전에 나는 어땠는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게 만드는 친구를 있거든요. 사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저 친구가 잘난 친구든 못난 친구든 순수하게 다가가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거를 떠올리기에도 딱 좋은 영화죠.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뛰어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가 친하고 좋으니까 그냥 얘랑만 있고 이렇게 막 뛰어놀고 뭐 했던 그 즐거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쵸. 거기에 대한 영화인 거예요. UPD 정리하자면 어땠나요 오늘? 네, 오늘은 약간 요즘 좀 OTT가 많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극장 가서 많이 좀 안 보게 되는 추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란 무엇인가 약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그 영화란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5개를 뽑아봤거든요. 이 영화들이 약간 이게 바로 영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영화다. 닥치고 봐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영화, 마음에 드는 영화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은 영화예요. 각자 취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좀 관객한테 어떤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다 다르죠. 다 담고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